네블라 많이 아팠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 네. 네블라가 연기를 하는데 다 너는 가짜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너의 본질이 없어. 너는 네 걸 찾아야 되는데 너는 남의 흉내내기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해주는 거야. 동료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맞아.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게 네블라가 계속 연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안 되나 보다. 근데 난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난 배우가 아니니까 배우는 연기를 할 때 어떠한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연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에 맞는 어떤 배우를 상상하면서 하기도 하나요? 배우를 상상하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폭이야. 조폭인데 그러면은 마동석이라는 배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배역이야. 근데 나는 마동석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마동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나요? 생각을 하진 않고 네. 그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레퍼런스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그걸 나는 마동석이다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죠. 27리. 근데 그게 이게 연기라는 게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연기라는 게 연기를 실기로 배우는 그런 공부가 있고 연기 이론의 공부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연기 이론의 공부를 보면 그게 이제 지금 두 가지가 다 양립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그 연기를 그러니까 내가 내 연기하는 내를 보고 무대 있는 거야. 위에 있는 나를 자아를 관찰을 하면서 계속 컨트롤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하는 연기 기술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왜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빙의 배 밑에서 밑에서 끌고 올라와야 돼. 빙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해가지고는 내가 진짜 슬프진 않지만 그 슬펐던 기억을 막 쥐어 짜내가지고 정서적 기억을 막 그런 행위를 막 하면서 진짜 슬퍼지면서 관객들한테 진짜 슬픔을 전달해. 이게 그러면서 어쩌다가 그게 이제 막 오바가 되면은 막 자기도 모르는 연기를 막 메소드 연기라고 그러죠. 눈물이 그거를. 막 앞을 가리고 막. 그렇죠. 막 이 두 가지가 항상 양립을 해요. 그런데 보기에 잘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미토스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냥 뭘 해도 욕을 먹어. 뭘 해도 이상하다고 안 그러고 된대. 뭘 해도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욕 먹는 연기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발연기처럼 하더라고요. 발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를 저렇게 하면 진짜 욕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네블라가 결국에는 나는 이제 그 연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극단을 나가지는 못하고 극단에서 심부름 일을 하면서 막 버티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 이제 같이 연기하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텔레비전의 뉴스에서 누군가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미토스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막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지. 바로 저거야. 저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너는 저런 카리스마가 없어.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거기에 딱 꽂힌 거죠. 꽂힌 거죠. 오리지널리티.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리티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안 믿어요, 저는. 많이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왜? 그것도 허상이에요. 근데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없다고 그냥 아예 체념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태양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 마찬가지인 건데 뭐 우리가 가끔씩은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되게 높이 생각하거나 좀 약간 부풀려서 생각해서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는 사람 주체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있나요? 무슨 일을 해도 나 없으면 안 돼. 이 팟캐스트 녹음 식구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구 없어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하고 안 하고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한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지 나 없으면 안 되고 나만이 갖고 있고 나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만이다. 저 오만이랑 다 맞아. 오만으로 나아가느냐? 네. 맞아.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 라캉이 이야기하는 그 자아와 뭐 어쨌든 주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세상 전체가 허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블라가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어떤 목적지는 가봐야 다 허무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우리가 미토스라는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환상이죠.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전율을 딱 일으킨 다음에 정부에서 영화를 찍는데 오디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오디션에 참가를 해서 너가 제일 잘하는 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뭘 하지 뭘 이러고 있다가 순간 그 번뜩인 거야. 독재자의 흉내를 막 열정적으로 이때 뭔가 온 것 같죠? 이제 그치, 그분이 오신 거죠. 그치. 근데 그것도 되게 세팅이 재밌었던 게 원래 네뷸라는 거기 오디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매니저로 맞아요. 참가를 한 그치, 거잖아요. 맞아요. 배구들 뒤치다거리 하려고. 어. 너 한번 해봐 막 이렇게 된 거죠. 운명이 운명. 인재가 없다면서 막 그것도 하지. 대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원래 캐스팅을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왔다가 대리로 하게 된 거죠. 그러네. 그러다가 대역 배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역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되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맹점인 게 이게 이제 독재자이잖아요. 이게 미토스가 절대 환영받지 못할 악랄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었던 그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네뷸라가 막 흉내를 내는데 어느 날 모르는 어떤 남자가 또 대역 배우가 딱 서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자기가 좀 해봤으니까 너 그렇게 연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가르쳐줬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미토스였던 거죠. 근데 그건 진짜 미토스였을까? 미토스였겠지. 미토스였길 바래요. 미토스였겠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스포일이 되는 거죠. 아 별거 아니네. 환상이 깨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독자자나 마찬가지지. 내가 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한테 추앙하고 있고 추앙하고 있고 내가 드라마 나의 방일지 나 네, 너무 네, 재밌게 네. 봐. 네. 갑자기 또 딴 데로 갔습니다. 추앙할 때 추앙하고 번뜩했어. 있고. 내가 그 지금 미토스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야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순간에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그 네뷸라가 아까 이야기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사유라는 거를 하지 못했던 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일인가? 라는 걸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망각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너무 하는 거. 많죠. 그냥 돈 주니까 하는 하니까. 거.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유란 나와 자아 사이에 소리 없는 대화다. 그게 바로 생각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렇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 주체성이 회복이 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전체는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네뷸라의 갈망인 거예요. 하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사진을 찍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언어화시키고 남한테 공표를 하고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주체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 거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객관화를 시키는 거. 객관화를 시키는 게 메타인지 굉장히 메타인지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지극히 반성하고 있거든. 내가 잘못된 걸 내가 느끼려고 하고 있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데 수아는 어때요? 처음에 치를 떨지. 70 먹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막 닭살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몰입을 하게 되면서 그렇지. 자기 인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원래 수아는 입양을 이제 딱 미국 가정에 입양을 딱 했는데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장애를 가진 동생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열심히 또 돌보면서 굿걸이라는 이름을 굿걸 그래 아이고. 굿걸 진짜 굿걸이야, 굿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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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진짜 그 중요하거든. 말을 보면서 저도 또 막 너무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굿걸처럼 살려고 그러지? 나도 너무 그렇게 살았는데. 맞아. 나도. 근데 그러다가 정말 잠깐 일탈을 나가서 그래. 잠깐 놀았는데 동생이 다친 거죠. 맞아. 그래서 그때 그냥 집을 나와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딸인가? 나는 그냥 동생을 돌보는 대리인이었나? 보모처럼. 그것 때문에 등을 지고 그 집을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네뷸라의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게 마트에서 대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자기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 그렇지.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지. 네뷸라한테 배우죠. 그렇지. 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음. 물어보지.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수아가 어떻게 성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해도 돼? 그 말을 될까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극장에서, 비밀로 하고 네, 극장에서 확인해 다음에 주세요. 앵콜 공연할 그치. 때 꼭 보시길 그치. 바라겠고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아가 자기 동생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깨닫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수아가 중간중간에 독백을 계속 하거든요.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 쓴 건지 아세요? 동생.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블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광경을 수아가 바라보면서 다시 동생한테 그 자기의 이야기를 편지로 또 하고 있고 그 광경을 관객들은 바라보면서 다 거울의 거울이구나. 거울이죠. 중요한 거울의 거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거울의 자아를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공연. 시간을 마련한다. 그래서 맞아. 여기서는 뭐 자아가 있고 누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슬프지만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무책임. 모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알고자 하지 않는 무관심. 생존이라는 핑계에 숨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냉담함.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독하네. 여러분들이 자아를 마주하는 걸 혹시 미루진 않았는지. 무섭거든 그거를 마주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네블라가 정말 멋진 사람인 거죠. 용기를 낸 거야. 그 사실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블라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블라? 네뷸라는 그 있는데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 그래요? 진짜? 어벤져스도 나와요? 어벤져스 그 저기 팀 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어벤져스가 아니라 갤럭시. 가디언스. 가이드스 갤럭시에서 그 동생 여자의 그 대머리 여자의 복수하려고 하는 애. 네뷸라잖아. 그래? 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원래 그리스 말로 네블라가 아지랑이, 안개, 오리무중 뭐 이렇게 좀 흐릿한 것, 선명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이게 이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라틴어, 예, 이렇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끄집어서 뭔가 이렇게 실처럼 올라오는 그거를 그 실마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잡고 있는 네블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은 것 같고요. 뭐 작가가 어쨌든 뭐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까 이제 플라톤 얘기도 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게 대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맞아. 그 욕망을 쟁취하려면 다 가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다 없는 상태에서 혹은 왜곡된 상태에서 혹은 지금 이렇게 네블라가 겪었던 것처럼 오류를 범하는 어떤 일 속에서도 그걸 모르고 막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각하자. 깨어있자. 우리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자. 뭐 이런 취지의 그런 작품이라고. 사실은 뮤지컬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맞아. 네, 그래서 이선현 작곡가가 그 노래를 작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드라마가 너무 탄탄하고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 정확해서 그거를 서포트하는 음악을 만들었다. 근데 그것도 멋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순간 음악이 나온다라는 걸 까먹고 그냥 그 작품에 몰입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근데 어느 순간 탁 깨었는데 음악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맞아. 이게 너무 신기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토록 드라마와 음악이 조화롭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호흡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한테는.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다. 그리고 무대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무대 디자인이 굉장히 간결하고 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도 할 걸 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대를 디자인하셨던 분이 지금 제가 여기 잠깐만요. 그 회전목마 놀이공원 나오는 게 있었고 카트를 이용해서 하는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이은경님. 이은경님이 무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네블라의 내면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디자이너로서 개인적인 취향은 아름답게 완성을 보통 하는 건데
쇼맨은 포장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장면이 아름답다는 감상으로 마무리되면 오히려 네뷸라에게 집중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무대 디자인을 네뷸라의 정서를 보여주고 관객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했다. 이게 뭔가 창작진들끼리도 다 너무 뜻이 멋지지 통하기도 않아요? 멋있다. 너무 멋지죠. 어. 보통 이렇게 무대 디자이너나 뭐 다들 모이면은 자기 거 돋보이려고 아유 다들 그러거든요. 그치 나 그런-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런 호흡이 굉장히 정말 아주 멋진 그런 작품이었고요. 사실 또 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한나 아렌트 수용소. 그렇죠. 맞나? 네. 수용소? 수용소로 네. 맞죠.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예전에 이제 어. 나치즘 그 왜 우리 그 가스실에 우리 네. 그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었을 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있는 걸 잡아갖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 과정을 취재를 해서 책을 쓰신 분이세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가? 맞아요. 맞구나. 딩동댕 책 제목이에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고 관찰했던 그 어떤 그 사람의 자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히만. 나는 그냥 내 일에 충실했을 뿐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서 끝까지 그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그 안나 아렌트가 굉장히 철학 박사인데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고 엄청난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가 끝까지 자각을 하지 않는 인간의 예를 지금 이 책에서 안나 아렌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루살렘 아이히만도 읽어보시면 다 오늘 읽어볼 책이 많아요. 아주. 근데 저도 이 책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걸 좀 읽어보고 희곡하고 같이 읽어보고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저는 지금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머리 아플까봐. 아니야. 머리 안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이제 어차피 이거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시고 우리 모든 회차가 다 그래. 네. 들으실 분들만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슬펐던 거는 네뷸라가 그 독재자의 대형 역할을 하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너무 행복했대. 그걸 읽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진짜 너무 가슴이 맞아. 나도 그게 내 자신이 너무 미운데 그게 싫지가 않았다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런 때 없으세요? 많죠. 많죠. 정말 진짜. 그래서 하는 말 대사가 있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내가 너무 싫은데 싫어하고 싶지가 않아. 맞아. 이 대사를 보고 너무 이사 너무 슬프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슬펐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인생은 내 키만큼 이 노래가 이제 수아하고 같이 해서 마지막에 또 반복이 되면서 액자 형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좀 긴 것 같아요. 이 내 인생은 내 키만큼의 바다. 맞아요. 당연히 뭐 인생이 아름답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치듯이 그렇게 계속 요동치는 건데 거기서 내가 있는 그 공간이 파도가 치고 있는 공간을 알아차리는 게 어려울 뿐 알아차리는 순간 그렇죠. 나도 그렇고 나도 이게 파도 속에 있고 너도 파도 속에서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파도 속에서 있고 서로를 비춰주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각합시다. 어렵지, 결론은 그거예요. 이 어렵지. 작품은. 저는 실제 경험이 있어요. 바다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다에 스노클링을 하다가 제가 발이 땅에 안 닿으면 약간 패닉이 걸려요. 근데 스노클링 할 때 무섭죠. 얕은 바다부터 이렇게 뚝뚝뚝 들어가다 어느 순간 딱 다리를 섰는데 내 키를 넘어선 거야 바다가. 근데 갑자기 패닉이 걸린 거야. 근데 정말 웃겼던 그때 내가 분명히 안전 그 있잖아요. 구명조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럼 무조건 가만 힘만 빼면 둥둥 뜰 거잖아. 나 근데 패닉이 걸리면은 그게 안 돼.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것도 안 돼. 막 들어가 막 빨려 들어간 밑에서 것처럼 누가 막 잡아당기는 것 거죠. 같아요. 근데 정말 제 키보다 정말 어떡해. 1, 2cm 높은 거였어요. 그 바다가. 언제 어릴 적에? 어릴 때 아니었어요. 커서 무모하게 또 커서. 하신 거야. 커서. 근데 그 너무 웃겼던 게 그때 그 우리 그 안내하는 그 선생님? 안내하는 선생님이 저걸 구해야 돼 말.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야. 왜냐면 너무 왜냐면 통통 튀면 내가 얼굴이 보여. 근데 내가 발이 이렇게 쥐가 나면 통통 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가끔
막 한번 올라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거를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막 보여 얼굴이. 결국에 누군가 저를 구해줬어요. 아, 누군지 네. 모르겠고. 누군지는 알아요. 알아요? 네. 그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네네. 사랑하는 분인데, 멋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저를 구했는데, 오. 그 느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어쨌든 잠겨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참아야 되잖아. 잠겨 올라갔을 있는 때. 거 그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 순간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내 그 뭐라 그러지? 정말 패놉키컨에 갇혀서 숨을 참아야 되는. 그렇지. 정말 좁은 공간 숨을 참아야 되는 어. 그 순간인 거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때 짧은 순간에 마신 숨으로 그 힘든 걸 견디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통통 그렇지. 통통 근데 튀어서. 그게 지금 인생이 그렇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우리 그러니까요. 인생이. 우리 인생. 참, 여러분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아 그 네블라가 수아 씨한테 이런 말을 해요. 수아 씨는 그런 기억 없어요. 끝이 안 좋았어도 나쁜 게 섞여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 없는 그 기억. 그러니까 우리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맞아, 인생이 좀 맞아. 헐떡거리고 힘들지라도 추억을 잘 쌓아가면서 자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뭐 세바시 강의. 네네. 제가 이거 공연 보고 작가님 만났어요. 다들 다들 만나셨네. 작가님한테 아니 어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절묘하게 잘 엮었대. 그랬더니 그렇게 네, 그렇게 약간 얘기했어. 비꼬면서 그렇게 얄밉게 물어봤어. 얄밉지만 귀엽게. 얄밉게.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엮었대? 이랬더니 누군가는 자기한테 왜 굳이 엮어야 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절묘하게 잘 엮었고 재밌는 작품을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도 많고 좋았어요. 네. 분명히 또 제공은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보고 빠른 오시면 좋을 시일 것 내에 같아요. 빠른 네네. 시일 내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예 다르잖아요. 레드북이랑 네. 여신님이 보고 계시는 아예 완전 또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서 처음에는 그 어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진짜 그 같은 작가 트리오의 작품이야. 작품이 맞나라고 하셨는데 또 알고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묻어나오는 게 있는 것 같다. 또 알아차리시는 분들은 알아차리시고 근데 그게 또 좋으니까 보고 오셔가지고 안 좋았다고 하신 분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대리니까. 맞아. 좋아요. 우리 뭐 한번 우리 파도에서 숨 한번 크게 쉬고 우리 파도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